2022년 11월 3일입니다. 오늘 막장 토론하러 가기 전에 이 TV 나오는 기사 프로그램들 좀 더 모니터링 해보는데 확실히 그 기본적인 지식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조금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좀 전에 이제 보도 채널에 나온 경제대 출신의 무슨 교수라는 사람, 기본적인 어떤 그 기본 백그라운드 지식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답답하게. 그러니까 이런 엄중하고 중차대한 상황에 자신이 거기 출신 있는 사람이면은 치밀하게 공부해서 거기에 맞는 대안을 내놓든가 아니면 비판을 내면 아주 찰지게 비판을 하든가, 이것저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어중이 떠중이도 다 알 수 있는 내용만 갖고 방송을 해대니 참 이 이 시청자들과 또 그거를 보고 다시 재생산해대는 시사평론가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정치평론, 시사평론하는 사람들은 그걸 또 기준으로 또 재생산, 똑같은 얘기 해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안 맞는 얘기들을 이런 이게 답답한, 전혀 이 지금 재난안전망이라든가 통신망이라든가 경찰의 보고 체계라든가 아니면은 경찰력 운용, 시스템 보고 이런 건 전혀 이거 참 경찰대 출신들을 제가 사실은 별로 신뢰하지 않지만 이건 너무. 자, 이제 하나하나 제가 이제 이 상식적인 어떤 기초 지식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앞서도 이 실방에서도 했지만은 재난안전망이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즉 9.11, 미국의 9.11식으로 통합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다가 말았어요. 즉 말하자면 9.11로 전화 오면 사건은 경찰로, 사고는 119, 이제 소방으로, 이런 형식으로,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근데 하다가 말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아마 조직 간의 알력이라든가 서로 어떤 굉장히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갖고, 소위 이제 재난 안전 관련된 어떤 이런 컨트롤 타워를 박근혜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은 이걸 만드느니 마느니 하다가 행정안전부 내에 재난 안전 이런 쪽으로 어정쩡하게 말았어요. 그래서 119 소방은 이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인 재난안전망 쪽에 들어와서 바로 국정상황실로 연동이 되지만, 거기 112라고 하는 것은 연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112는 사실은 경찰망이고 사건망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재난안전은 사고, 크게 이렇게 나눈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112 상태에서 나눈 것은 말하자면 재난안전의 시스템 쪽으로 바로 다이렉트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지. 왜 안 됐고, 이게 조직 이기주의 때문인지 아니면은 다른 그 시스템의 비용 때문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콜을 할 때 그런 어떤 분류의 어려움 때문인지.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상황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는, 문재인 정권까지도 청와대에는 청와대 내부에 CCTV가,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경찰이든 소방이든 CCTV, 즉 행정체계 다 모아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는 용산 대통령실로는 이관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실로 이관이 안 된다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은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가 이건 이제 말하자면 행안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 청와대에 있었던 통합 관제 부분 이런 거는
안 간 거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컨트롤 타워가 없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혼잡 경비 상황에서 경찰이 평상시에 경찰이 도로교통이라든가 군중, 대중을 이제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않는 상태인데 굉장히 이 다중 충돌, 이걸 보통 군중 충돌이라고 하네요. 이 전문가들은, 영국의 전문가는 그 상황에서 사고가 벌어지지 않는, 말하자면 거기서 다치거나 뭐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119 신고 자체가 안 된다. 그러니까 119는 이런 거죠. 만약에 6시 35분 전에, 29에 30분 전에 119로 전화를 해갖고 여기 지금 이렇게 혼잡한대요 라고 하면은, 아니 누가 다쳤습니까? 아니요, 다친 건 아닌데, 그럼 112에 이랬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니면은 애초에 다친 사람이, 국민 거기서 신고하는 분들이 애초에 이거 그 상황에서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좀 애매해요. 어쨌든 거기서부터 120 다산 콜센터 같은 데는 여기 지금 혼잡해요. 그러면 120은 그 경찰 112 그러니까 누가 다쳤습니까? 아니, 다친 건 아니에요. 근데 다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 그럼 112로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고로 다치지 않고 구조 상황도 아닌, 즉 이건 엊그제도 상황에서 발생, 그 상황인 경우에 119로 넘어가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 지금 임박해서 누가 봐도 지금 큰 문제가 발생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압사 사고든 어쨌든 무슨 사고가 갈 것 같아. 그걸 누가 판단해야 되느냐? 그 판단 자체를 지금 말하는 현장 지휘관, 예를 들면은 팀장. 근데 이 팀장도 그걸 결정 못해요. 결국은 그걸 결정하는 것은 112 상황실 애들인데, 112 상황실 애들은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어떤 CCTV가 없거나 있어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 용산구청의 통합관제실에 CCTV가 있고 경찰이 파견돼 있다고, 지금 서울시에 있는 통합관제센터가 있고 소방본부에, 아마 그게 거길 겁니다. 그 본부가 있는 상태에서 있는데, 그걸 봐도 실질적으로 이 경력을 운영할 수 있는 거는 112 상황실에서의 실장 같은 그런 사람이란. 근데 여기서의 중간에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중간 라인은 용산경찰서장도 가능했지만, 용산경찰서장은 대통령실 경호 쪽으로 가 있어 갖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경찰도 지금 아는 거는, 왜 말하자면 112 서울청 상황관리관을 바로 목을 날리고 용산경찰을 날렸냐면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 부분에 대한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보통 같으면 지금 112 상황관리관이 이 112 말하자면 상황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거를 이상하니까 관리관이 넘겨 해서 판단. 그게 안 된 거. 왜냐하면 1시간 동안 딴 데 나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직무 대리약은 누군가가 했어야 되는, 그 사람은 계속 자기 상황관리관,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이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지금 없는 거를 들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계속 그냥 뺑뺑이 돌린. 그리고 사실 보고체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집회 시위 같은 데 가보면은 이 금태들은 사람이 보통 서장이나 다 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총경급이나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 옆에 무전기 2-3개, 그리고 업무폰 몇 개, 예전에 통신병이라고 하는데, 통신요원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즉시 무전기를 받고 전화를 받고 연결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서장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지휘관은 그걸 안 가지고 있죠. 그 옆에 통신 요원이 따로 있죠. 거기에는 각각의 기능 단위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용산경찰서 밑에 있는 생활안전과장, 말한 지구대죠. 거기 정보과, 교통과. 근데 옆에는 경비과장, 교통과장이 있었어요. 정보과장도 있었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분명히 이 생활안전과장이 이태원 파출소의 그 팀장인 직무대리건 생활안전과장한테 당연히 전화했을 것이다. 기록은 안 남지만 그 생활안전과장은 이게 좀 이상하니까 서장한테 했을 것이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보고체계라는 게 이런 거예요. 왜 근데 서울청장은 모르는데 서울청장이 늦게 받았냐. 이게 기능보고와 흔히 말하는 지휘관 보고를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적어도 경찰 밥을 먹은 사람, 조금이라도 먹은 사람은 이게 기능보고인데 이걸 모른다는 게 사실은 이게 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서울경찰청에 제가 몇 번 반복해 놨습니다. 서울경찰청에 경비 담당 차장이 있고 경비부를 관할하는 경비부장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관할하는 게 서울경찰서장은 관서장일 뿐이지 그 밑에 기능을 관리하는 차장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차장 밑에 경비부장이나 이런 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여기서 보고가 되면은 서울경찰청장으로 보고되는 게 아니라요. 그 기능의 결정권자한테 보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비부장, 경비과장, 경비1과장 이렇게 되고 그 과장이 경찰청의 경비국장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으면은 그 중간에 서울경찰청장에 보고가 될 수도 있지만은 급박한 경우는 실제로는 그렇게 보고되는 게 아니라 기능으로 보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을 안 해주니까, 아니 물론 중간에 서울경찰청장이나 아니면 경찰청장 보고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제 경찰의 업무가 다 급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시사평론가, 뭐 정치평론가, 무슨 뭐 자기가 무슨 뭐 경찰 출신의 뭐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떠들어도 되니까 그냥 일반 그 회사 조직인 것처럼, 일반 행정 조직인 것처럼 떠들어도 되니까 이게 논의의 진전이 되겠습니까? 참 이 한심한 인간들, 방송 만드는 애들도 참 한심한 인간들이죠. 그러니까 순서상으로는 서울경찰청장이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청장이 경찰청장이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기능 단위에 해는 사람들이 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보고를 했어야죠. 근데 보고를 안 하고 위로 올라가도 빠른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전결을 내려줬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를 안 하면 왜 서울경찰청이 청장이 제일 늦게 알아? 경찰청장이 왜 늦게 알아?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건데, 물론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짧은 시간 안에서는 실제로는 이건 의도적인 패싱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집회 시위 상황에서 지금 현장에 있는 기동대 대장이 서울경찰청장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서울경찰청의 경비부장 아니면 경비담당 차장한테 경비담당 차장이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가든 경찰청 차장, 왜냐하면 경비부서를 관할하니까 차장한테 가서, 거기가 아니면은 서울경찰청의 경비담당 차장이 바로 옛날 같은 청와대로 직봉하는, 이렇게 운영을 해왔어요. 그 기능 단위로. 그러니까 정보국은 또 말하자면 일선에 있는 정보과 형사들이 경찰청의 정보과 누구 라인에서 청와대, 이렇게 운영을 해왔던 경찰의 그런 어떤 관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이상하지만은
그게 더 빠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빨리빨리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를 해줘야 되는 중간에 있는 지금 112 상황실장, 상황관리관이라는 애가 어디 가서 뭐 쳐놀았는지 뭐 했는지 이렇게 되니까 아무도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 설명을 해줘야지, 이거를. 그리고 용산경찰서장을 옹호하는 글들이 뭐 나오는 건 그럼, 왜냐, 용산경찰서장은 자기 일을 대통령실 앞에서 이걸 했었는데 왜 그 사람을 욕하느냐, 뭐 대기말 시키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 제가 그 옆에 있는 홍신용 말씀드렸잖아요. 지구대 팀장은 아니면 탈출소장은 당연하게도 생활안전과장한테 바로 유선으로 아니면 바로 전화로 보고, 이게 좀 이상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 그럼 걔는 당연히 용산경찰서장이 바로, 아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바로. 근데 왜 용산경찰서장이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냐. 이게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를 이게 지금 집회 시위 사항이 좀 빨리 나가서 막 이렇게 하니까 못 받았다. 그게 반복됐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경비과장이나 아니면 뭐 이 과장들이 옆에 떨어댕기다. 걔네들이 결정을 했으니 걔네들도 결정 못하고 쫓아다니냐 바빴다. 구두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용산경찰서장이 받았어도 지금 경력 어떻게 하지? 어떻게 빼지? 라고 해서 얘가 서울청에 있는 경비부장 아니면 이런 바로, 그러니까 이거를 서울경찰청에 전화할 게 없죠. 바로 지금 급박하니까 어디? 경비부장이나 기동대 지금 상황에서 기능 단위로 지금 이긴데 빨리 기동 빼주실 수 없습니까? 대뜸 욕이 나왔을 수도, 지금 시위 안 보여, 이런 식. 그러니까 용산경찰서장도 이건 추정입니다. 방법이 없었다. 인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야, 니네들이 아주 알아서 해. 내가 지금 이거 하는데, 이런 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직무유기냐? 애초에 계획을, 경력이라는 게 함부로 이렇게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밤에 퇴근한 직원들 나오라고 하거나 아니면 방범 순찰 때 일부 애들을 빼돌려야 되는데, 그게 조직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런 혼잡 경비는 조직화된 부대 단위로 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은 안 된다는 거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상황이었을 가능성. 그러니까 바로 집회가 정리되는 바로 와갖고 그때 막 용산경찰 부랴부랴 뭘 했다. 근데 그것도 좀 용산경찰서장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그 확인한 9시 때도 10시까지 뭘 했느냐. 그 1시간 10분. 요게 문제인 거예요. 용산경찰서장이면 지가 이렇게 지금 한계 상황이라면은 그 머리를 써서라도, 예를 들면 지금 상황에서 용산서가 지금 문제인데 옆 인접서에 있는 예를 들면 마포서라든가 아니면 중부서라든가 아니면 어디 경렬에도 꼬든가 아니면은 진짜 미안한데 내 퇴근한 형사 애들 방역팀 내 미안한데 지금 큰일 났다, 빨리 출근해서 뭐 해라, 이 정도로 뭔가 하다가 못했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뭔가 이 상황이 맞는 거예요. 그 1시간. 근데 사실은 그때 9시 넘어서는 사실은 돌이킬 수가 없었던 때예요. 왜냐, 8시 때부터 이미 몰려갔고 그때부터 사실은 이 상황이 나오고 그랬는데 다치진 않았지만 사실 굉장히 꽉 찬 상태, 어떻게 못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골든타임이 있었다. 9시 그 시간. 그러니까 용산경찰서장이 온 9시부터 최초 그 119 신고가 들어간, 그러니까 다쳐갖고 11시 15분 상황. 그때까지 1시간에 대한 거는 용산경찰서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 했느냐. 그러니까 임경변을 못했거나 아니면 못할 수 있는 상황이거나 이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 보고 거기서의 판단. 이런 경력을 꼬을 수, 그 정도의 임경비용도 못 발휘했던 거. 아니면 진짜 하려고 했는데 시위 막는 애들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그때 너무 늦었거나, 그리고 하려고 했지만 어제 제가 말씀드렸거든,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본인이 책임질 것 같으니까 애초에 못 받은 걸로 그냥 나쁜 거짓말을 했거나, 이게 사실은 이렇게 설명을 해야
이 상황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하자면은 제가 이제 엊그제도 말씀드린 게, 분명히 이 마약이라든가 뭐 성범죄 행위에서 형사들이 수십 명 있었지 않았느냐, 그리고 무전기를 다 듣고 있지 않았느냐.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사복 형사들이 지금 뭔가 이렇게 다시 혼잡 경비를 할 때 다시 조직을 해야 돼요. 그럼 뭐 옷을 갈아입어야 되나요? 이미 그 사람들도 그 속에 빠져 있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 임기응을 못했다. 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에 투입된 형사애들이 용산서 형사애들이거나 아니면은 여청 애들이거나 이런 애들도 실제로는 위험을 알고 있었지만 얘들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형사인들은 자기들은 그냥 개인으로서 시민을 구해낼 수는 있었지만 그걸 조직 단위로 이걸 이렇게 해서 그걸 못했다. 그러면은 용산서 교통과장은 뭐 했느냐? 빨리 교통순경이라도 인접했는데 빨리 소집해갖고 거기서 뭘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뭐가 좀 걸리는 문제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걸 규명해야 된다는 거. 이걸 지금 그게 거기서 순전히 영산경찰서장의 판단 착오, 아니면 판단 미스, 아니면 거짓말, 아니면 뭐 이런 건지, 그거를 가로막는 뭐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지금 실제로 집회 시위가 끝난 다음에 또 뭘 한 건지, 예? 그거는 그 상황에서 넘겨지는 통신을 싹 다 뒤져서 찾아내야죠. 지금 이런 부분들인 겁니다. 이거 제일 안타까운 거는 분명히 CCTV로 112 상황실에서 봤고, 그리고 120 상황실에도 봤고, 또 하나 소방통합관제센터에서도 봤고, 이게 위험한데, 근데 단지 지금 다친 사람이 없다는 것 때문에 구조대 혹은 이게 출동이 발령할 수 없는 상황. 근데 그걸 발령해야 되는 112 상황실장,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소위 이제 그 지자체, 용산구청장, 서울시장 다 자기 업무를 안 했거나 못 했거나, 그래서 일종의 저는 제 기억은 FTX라고 하는데, 마약 단속을 수사를 하던 아니면은 뭐 경비 뭘 하던 이미 계획된 어떤 틀의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현장에 투입된 사복 형사들은 그걸 그만두고 돌려야 되지만, 조직에 모인 사람들은 그걸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서장 단위의 이 명령이 있어야죠. 업무 명령이 있어야죠. 빨리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데 이때는 늦었. 그러니까 그 1시간, 이 1시간이라고 하는 건 용산경찰서장이 집회 시위를 끝내고 그 업무를 끝내고 현장에 돌아와 끝낸 시간과 최초의 112 구신고가 됐을 그 1시간 정도에 용산경찰서장, 상황관리관, 경비부장, 경비차장, 아니면 그 기능들은 뭐 했느냐? 그때 이미 일선의 지구대원들은 죽등살등 지금 막 하고 콜 떨어져 갖고 이 콜을 빨리 해소해 못 시켰냐? 나쁜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에 그때 이걸 하게 되면 본인들이 잘못이 드러나니까 이런 것이 아닐까? 그냥 이건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왜 119 소위 말하는 이 소방서장은 그걸 못했나? 근데 문제는 소방서장도 계속 근무하지 않습니다. 소방서에 119 상황실이라는 것도 당직 근무자가 있고
당직 근무자는 콜에 따라 움직이는 거지 마음대로 나오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소방력은 대기하고 있었고 다른 데 근무도 있죠. 그거에 대한 명령을 콜을 떨어뜨리는 건 컨트롤 타워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 컨트롤 타워에 누군가 어떤 시스템이 먹통인 상태 있어도 제가 그 10분 거리에 특수구조대가 있고 구조를 단안한 구조대가 있어도 이미 골든타임이 늦었는데 그건 누구도 못합니다. 그리고 골든타임이 넘었다 하더라도 늦게라도 투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빨리 투입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때는 더 이상 윗보고를 못할 수, 왜냐하면 소방으로서 재난 상황실로 올라가니까 그럼 바로 쭉 올라가니까 당연히 대통령실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먼저 알게 된 건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겁니다. 이 상황에선 보고체계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재난과 사건 사고를 통합한 국가 재난 사건 사고 통합망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안 하면은 이거는 맨날 그냥 헛바퀴 도는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막장 토론회로 갑니다.